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UN 주간 글로벌 인프라 지속 가능 평가회의 중 고함이 등장했습니다. 세계의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울릉공항 계획서를 비웃었습니다. 울릉도 바다 위에 활주로를 짓는다니 이건 꿈도 아니고 기술적 오만이다. 예산 낭비일 뿐. 이 프로젝트는 불가능. 그 자체다. 일본 측 대표가 책상을 내리치자 주위는 얼어붙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의 안전감독부터 환경연구가 모두 고개를 저으며 불가능이라고 외친 이 울릉공항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악착같이 달려드는 대한민국의 열정이 있는데요. 기안장으로도 화제를 얻고 있는 울릉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울릉공항 프로젝트는 가능한 프로젝트일까요? 울릉도 해상공항의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도쿄의 넓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그 풍경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소피아 윌리엄스입니다. 저는 UN 인프라 평가관으로 일하고 있죠. 제 주변에는 전 세계에서 온 전문가들이 얼굴을 붉히며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모두가 화면에 떠있는 한 장의 슬라이드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울릉도 공항 프로젝트라는 문구만 떡하니 적혀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너무 조용했었습니다. 그러다 일본의 나카무라 씨가 탁자를 쾅 치는 바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말도 안 됩니다. 라며 소리쳤죠. 그의 목소리가 벽면에 메아리치며 울려 퍼졌습니다. 절대 불가능해. 다른 전문가들도 수군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 엔지니어 한 분은 고개를 저으며 돈 낭비야. 라고 했고 유럽 안전 전문가 한 분은 비웃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해. 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반복했었죠.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들의 말이 공간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었어요. 그 봉투에는 대한민국 박지훈 장관 드림이라고 적힌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박지훈 장관. 저는 그 메모를 생명줄처럼 꼭 쥐고 속삭였어요. 반드시 가봐야 해요. 울릉도를. 주변 전문가들은 여전히 고개를 젓고 있었죠. 그들의 시선은 의심과 조롱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섬 하나를 지도 위에서 보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사나운 파도가 둘러싼 납작한 땅이라곤 없었죠. 어떻게 그곳에 공항을 지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답을 얻고 싶어서 저는 손을 들었었어요. 실례합니다만 왜 다들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에 회의실은 더욱 조용해졌죠. 몇몇 사람이 슬며시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불가능이라는 결론을 내려버린 뒤였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두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첫째, 가슴속에서 설렘이 솟구쳤어요. 저는 도전을 사랑하고 질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마주한 것은 가장 큰 질문이었죠. 한국이 바다 위에 공항을 지을 수 있을까? 둘째, 제 안에서 굳은 다짐이 피어났어요. 나는 꼭 울릉도에 가볼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가방을 챙겨 서울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맑고 밝았었고 비행기 창문 너머로 한강이 은빛 띠처럼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파도가 부딪히는 울릉도를 생각했죠. 정말 저곳에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을까? 인천공항에서 저는 박지훈 장관님을 만났습니다. 장관님은 키가 크고 단정한 슈트를 입으셨으며 눈빛은 친절하면서도 단호했었죠. 장관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소피아님. 기적을 직접 볼 준비가 되셨나요? 그 질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기적이요? 제가 되물었더니 장관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죠. 네, 많은 이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능합니다. 곧 직접 보실 겁니다. 우리는 도시를 벗어나 서울 외곽의 작은 헬리콥터 공항으로 이동했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휘날리자 저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헬리콥터에 올라타자 회전날개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아래로는 회색 건물들이 어느새 작아졌고 곧 사방이 푸른 바다로 가득 찼어요. 저쪽을 보세요. 장관님께서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습니다. 멀리서 파도 위로 검은 실루엣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가파른 절벽, 그리고 그 절벽을 감싸하는 듯한 작은 소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저것이 울릉도입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죠. 불가능해 보이죠? 저는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대고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 불가능해 보여요. 제가 속삭였어요. 정말 불가능해 보여요. 하지만 저는 팔걸이를 꼭 잡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직접 봐야만 해요. 믿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임을 알았었습니다. 헬리콥터의 착륙 스키드가 떠있는 플랫폼에 닿을 때 저는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바람이 거세게 몰아쳐 바다는 흰 파도로 부딪히며 금속 가장자리를 때리고 있었죠. 제 아래의 물은 1000개의 목소리처럼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안전벨트 스트랩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여기가 바로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부르던 울릉도였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짠내 섞인 바닷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어요. 저는 흔들리는 플랫폼 위에 한 발 내디뎠습니다. 무릎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박지훈 장관님께서 주황색 안전조끼를 슈트 위에 걸치고 반갑게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울릉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장관님께서 눈빛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어요. 기적을 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너무 흥분해서 처음엔 고개만 끄덕이고 말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심장이 귀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노란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 즉 케이슨들이 바지선 위에 떠 있었는데 그 크기가 2층 건물 높이였답니다. 무게는 전보 제트기 6대만큼이나 나갔었죠. 이 거대한 블록들이 활주로가 되리라곤 쉽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박 장관님께서 저를 좁은 통로로 안내하셨습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플랫폼이 흔들려서 속이 뒤집혔었어요. 저는 큰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보고 믿어야 해. 작업자들이 환호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윌리엄스 박사님. 그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희망이 담겨 있었죠. 그때 한 엔지니어 한세영 씨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보다 작았지만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저는 한세영이라고 합니다. 책임 엔지니어예요. 그녀께서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악수가 꽉 잡혔었죠. 케이슨 설치 방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께서 들고 있던 디지털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셨는데 해저 지도를 실시간으로 띄우고 있었습니다. 해류와 조류가 색깔로 표시되어 있었죠. 바람, 파도, 조류가 정확히 맞아떨어질 때 그녀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케이슨을 일직선으로 내려야 해요. 목표 지점에서 1m만 벗어나도 활주로가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의 작은 점들이 움직이는 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각 점이 곧 가라앉을 케이슨 하나하나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불가능하다고 비웃던 전문가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진짜 과학과 기술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걸 보고 있었죠.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불가능한가? 아니면 지금 가능해지고 있는 건가? 우리가 갑판 가장자리로 다가갔습니다. 크레인이 거대한 케이슨을 바닷속에서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햇빛에 젖은 표면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크레인의 속도를 천천히 줄이자 케이슨이 파도 바로 위에 매달렸습니다. 한세영 씨께서 버튼을 눌렀죠. 케이슨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옆면을 휘감으며 소용돌이 쳤어요. 제 가슴이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찰칵 소리가 날 때까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푹 하고 해저에 닿자 플랫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작업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외쳤어요. 첫 번째 케이슨 가라앉았습니다. 기적이 시작되고 있어요. 제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이 순간을 기적의 시작이라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갑자기 여기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박 장관님의 메모가 떠올랐어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제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임시지휘본부가 차려진 흰색 텐트로 이동했어요. 내부에는 모니터들이 울릉도의 가파른 절벽과 소나무 숲 드론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드론이 바다로 돌출된 좁은 콘크리트 띠를 확대했어요. 저것이 시험용 활주로입니다. 한세영 씨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100m지만 1200m로 그 다음에 1500m까지 확장할 겁니다. 몇 달 걸리겠지만 반드시 완성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피어났죠. 저는 그녀를 믿었습니다. 텐트 밖으로 나서니 해가 저물어 절벽이 금빛과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파도도 반짝이고 있었어요. 갈매기들이 머리 위를 날며 울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내일 만날 섬사람들, 처음 이곳에 날아올 아이들, 한때 의심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이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회색빛이 감도는 하늘에서 길을 나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소금기 섞인 공기가 상쾌하게 코를 스쳤고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박수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다짐했었어요. 불가능해 보였지만 기적을 믿어야 해. 작은 부두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좁은 길이 있었습니다. 길 양옆으로는 초록 이끼가 반짝이는 돌담이 늘어서 있었고 파스텔 톤으로 칠해진 집들은 추운 날씨에도 서로 기대어 앉아있는 친구들 같았어요. 빨간 셔츠, 파란 수건, 줄무늬 양말이 산들바람에 흔들리며 새날을 축하하는 깃발처럼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놀이터에서 흔들의자가 살랑거렸지만 아직 비어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지고 있었죠. 저는 그 길을 따라 작은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조민수 할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단정한 블라우스에 긴 치마를 입으셨고 눈빛은 다정하지만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곤 미소를 지으며 나무 벤치에 앉으라고 손짓하셨어요. 윌리엄스 박사님, 할머니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었습니다. 주름진 손바닥이 따뜻했고 할머니의 이야기가 그 손에 담긴 듯 느껴졌어요. 지난 겨울에 할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하셨습니다. 제 손자가 크게 아팠었어요. 폭풍 때문에 배가 뜨지 못했지요. 서울병원으로 가야 했는데 우리가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사흘이나. 그동안 손자가 죽을까봐 정말 마음이 타들어갔었어요. 그 말은 거대한 파도처럼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속삭이며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쿄 전문가들의 불가능해라는 말이 떠올랐지만 여기는 진짜 삶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나타난 분은 40년 경력의 어부 이 선생님이었어요. 염분에 물든 머리칼과 바람에 그을린 피부가 그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깨에 밧줄 뭉치를 장전하듯 메고 다가오셨어요. 저는 평생 이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해왔습니다. 그분께서 파도가 부서지는 곳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즘 폭풍이 더 심해졌습니다. 가끔은 물자가 몇 주째 오지 않아요. 그물은 찢어지고 엔진은 고장나고 그저 여기 앉아 기다릴 뿐입니다. 그분은 잠시 바다를 응시하셨다가 저를 바라보며 눈빛에 희망을 담으셨어요. 이 공항이 생기면 여기서 외롭지 않을 겁니다. 발이 묶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적이 될 겁니다. 저는 그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느껴졌어요. 경찰관과 간호사 그리고 언젠가 이곳으로 날아올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약속했었어요. 반드시 이 공항을 만들겠습니다. 한국이 기적을 이루게 할 겁니다. 그때 한 젊은 아버지가 작은 소녀의 손을 잡고 왔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미나였고 그녀는 선명한 노란색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미나예요. 소녀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서울미술학교에 가고 싶어요. 아버지 김 선생님께서 무릎을 꿇고 그녀 옆에 서셨습니다. 미나는 바다 위에 착륙하는 비행기를 그려요. 아버지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배가 취소되면 갈 수가 없어요. 그녀의 꿈이 멈춰버립니다. 미나는 크레용으로 그린 스케치를 들어 보였습니다. 무지개 날개를 단 비행기가 반짝이는 바다 위에 내려앉는 모습이었어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미나야,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곳에 비행기로 올 거야. 이 공항이 너의 꿈을 실현시켜 줄 거야.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정말요? 라고 속삭였었습니다. 정말이야, 제가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스케치를 바라보았어요. 회색 절벽 위 하늘이 어쩐지 더 밝아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망의 빛이 비추는 것 같았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콘크리트와 철강을 넘어 삶과 꿈, 그리고 생명을 위한 이야기라는 것을. 마을을 떠나기 전에 주민들이 모두 모여 제 주위를 둘러섰습니다. 조민수 할머니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고 이 선생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죠.
김 선생님과 미나는 손을 흔들며 자동차까지 배웅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믿음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당신을 믿어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들을 믿었습니다. 저는 기적을 믿었어요. 자동차에 올라 건설 현장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파스텔빛 집들, 펄럭이는 빨래, 우뚝 선 절벽들이 모든 것이 하나의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이 불가능을 기적으로 바꿀 거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제 노트는 무릎 위에 펼쳐져 있었고 새로운 이야기를 적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안 깊은 곳에서 진짜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가장 극적인 결정을 목격할 차례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제 가슴이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선명한 설계도와 컬러 차트들이 가득 깔려 있었어요. 한쪽에는 검은 슈트를 입으신 박지훈 장관님께서 침착하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 옆에는 한세영 책임 엔지니어님이 종이 뭉치를 쌓아두고 자신감 있는 미소를 띠고 계셨죠. 테이블 주변에는 정부 관계자들과 재무 전문가들이 의자에 몸을 꼬며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 다짐했었어요. 지금이야말로 기적이 현실이 될지를 확인할 순간이다. 첫 번째 설계도는 1200m 활주로였습니다. 두 절벽 사이에 평평하게 놓인 활주로가 부드러운 조명 아래 초록과 파랑으로 빛나고 있었죠. 저는 마치 바다 위에 비행기가 착륙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활주로를 1500m로 늘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설계도는 더 견고해 보였고 더 안전해 보였으며 더 확실해 보였어요. 저는 두 그림을 번갈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이 말했었죠. 불가능하다. 이제 우리는 진짜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박 장관님께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장관님께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1200m 활주로는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비행기는 이곳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울릉도의 바람과 파도를 생각하면 안전이 걱정됩니다. 장관님의 짙은 눈빛이 방 안을 휩쓸었습니다. 300m를 더하면 활주로 길이는 1500m가 됩니다. 그 추가 길이가 안전한 착륙과 재난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재무 담당자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안경을 쓴 그는 계산기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장관님, 300m를 추가하면 거의 1조 원이 듭니다. 국가 예산이 빡빡합니다. 비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덧붙였습니다. 1조 원 큰 액수입니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었죠. 이어 한세영 엔지니어님이 일어서셨습니다. 책상 옆에 서서 두 손을 단단히 얹으셨죠. 안전을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녀께서 맑고 힘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울릉도에서는 바람 속도가 한순간에 변할 수 있어요. 짧은 활주로에 갑작스런 돌풍이 겹치면 재난의 조합이 됩니다. 추가 300m는 조종사에게 조정할 여유를 줍니다. 이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제 가슴이 더욱 조여왔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침묵하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떤 관계자는 서류를 뒤적였고 또 누군가는 설계도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답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크게 똑딱거렸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 소리처럼 느껴졌죠. 박 장관님께서 일어나 벽에 걸린 큰 지도로 다가가셨습니다. 빨간 선으로 표시된 1200m 활주로를 가리키시고 이어 파란 선으로 표시된 1500m 활주로를 가리키셨죠. 파란 선을 보십시오. 장관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추가 300m가 우리의 안전 여유입니다. 울릉도 주민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기적이라 부르기 위해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공항이어야 합니다. 그 말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히 말했습니다. 장관님, 한 엔지니어님, 저는 마을과 아이들, 어부님을 보았습니다. 조민수 할머니의 눈물과 미나의 바다 위 착륙 비행기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이 공항을 믿고 기적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안전해야 합니다. 기적은 오래 가야 합니다. 부디 1500m 활주로를 선택해 주십시오. 회의실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재무 담당자는 계산기를 덮고 고개를 들었고
엔지니어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장관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돌아오셨습니다. 결정되었습니다. 장관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활주로를 1500m로 연장합니다. 비용보다 안전을, 예산보다 생명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도전이며 우리의 기적입니다.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안도의 물결이 전신을 감쌌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듯 했습니다. 기적은 더 이상 불가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었고 안전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졌다. 기적이 여기에 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설계도를 뒤돌아보았습니다. 1500m 활주로가 새로운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이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기적으로 바꾸기로 선택했습니다. 바람과 파도, 의심을 이겨낼 공항을. 그리고 저는 기적은 우리가 안전과 생명, 희망을 선택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세상에 전할 자리였습니다. 이튿날 새벽 저는 작업 현장에 도착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부드러운 분홍빛이 감돌고 있었죠. 헬리콥터에서 내려 부츠로 차가운 금속 갑판을 디디자 주변에 떠있는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블록들은 케이슨이라고 불리는데 2층 건물보다 높았고 무게가 16,000톤이나 나갔습니다. 이런 케이슨 30개가 울릉도 공항의 뼈대를 이룰 거예요. 저는 스스로 다짐했었어요. 불가능해 보였지만 이제 우리는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한세영 엔지니어님께서 노란 안전모와 주황색 조끼를 입고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눈빛에는 설렘이 가득했었죠. 안녕하세요, 윌리엄스 박사님, 그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케이슨 5개를 더 설치할 거예요. 2028년 개항을 향해 정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 플랫폼 가장자리에 제어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조수 수위, 풍속, 해류 방향 같은 실시간 데이터가 화면에 떠 있었고 한쪽 모니터에는 30개 목표 지점을 빨간 점으로 표시한 컬러 지도가 보였어요. 한세영 엔지니어님께서 점 하나를 가리키며 설명하셨습니다. 저게 5번째 블록 목표 지점입니다. 만조 시간에 맞춰 천천히 직하강으로 내려야 해요. 밖에서는 작업자들이 크레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지가 밀물에 따라 움직이자 바지선도 살짝 흔들렸었죠. 저는 케이슨의 갈고리가 걸리는 장면을 바라보았어요. 거대한 블록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물 위를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천천히 내려. 현장 감독이 무전을 통해 외쳤습니다. 크레인 조종사는 속도를 줄이며 블록을 낮췄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콘크리트 블록이 조금씩 가라앉으며 흰 포마를 밀어낼 때 깊은 쿵 소리가 났습니다. 케이슨이 정확한 지점에 닿았던 순간이었어요. 플랫폼이 흔들렸습니다. 5개 완료, 25개 남았습니다. 누군가 외치자 작업자들이 환호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바다를 가로질러 울려 퍼졌습니다. 손이 얼얼했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쿵쿵 소리가 희망의 심장 박동 같았어요. 블록 하나하나가 활주로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지에 이렇게 적었었죠. 11차 5번째 케이슨이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5번의 쿵 소리를 들었습니다. 2028년으로 5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해가 높이 떠오르자 우리는 같은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조수계는 오르내림을 기록했고 풍속계는 돌풍이 강해지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한세영 엔지니어님께서는 모든 숫자를 예의주시하셨죠. 버튼을 누르고 헤드셋에 대고 명령하셨습니다. 멈춰 준비 지금. 쉬는 시간에 저는 갑판 가장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아래 바다는 고요한 청록색이었고 조금 더 멀리엔 첫 번째 줄의 케이슨들이 거대한 기둥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바지선들이 더 많은 블록을 싣고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상상했습니다. 2028년의 비행기가 이 기둥 위를 미끄러지듯 굴러가리라는 모습을. 보급선이 들어와 점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밥과 생선찌개, 신선한 과일이었어요. 작업자들은 갑판에 모여 따끈한 그릇을 들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함께 매운 찌개를 맛보았는데 속까지 따뜻해졌었죠.
어부 출신 보조인부인 이 선생님 한 분께서 수평선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첫 비행기가 이곳에 착륙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이제 가족들이 바다에 발이 묶이지 않을 거예요. 점심 후 저는 다시 텐트로 돌아갔습니다. 한세영 엔지니어님께서 태블릿을 확인하시며 웃으셨었어요. 지금까지 10개 설치했습니다. 이 속도로라면 3주 안에 30개를 모두 완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미소는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콘크리트 바닥을 깔고 활주로 표면을 만들 겁니다. 모두 2028년 개항을 향한 여정입니다. 저는 일지에 한 줄 더 적었습니다. 11차 오후 10개의 케이슨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각각이 울릉도를 위한 안전과 연결의 약속입니다. 한 블록 한 블록이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는 순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해질녘 하늘은 다시금 금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작업자들은 10번째 케이슨을 가라앉히며 강한 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노을을 배경으로 곧게 선 콘크리트 기둥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바다에서 자라난 것처럼 당당해 보였어요.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속삭였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세우고 있다. 내일은 더 많은 블록을 놓겠지만 오늘 밤만은 각 콩소리와 정밀한 계산 그리고 모두의 노력이 모여 기적의 뼈대를 만들고 있다는 힘을 느끼며 잠들겠습니다. 2028년 개항을 향해 기가 출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무전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윌리엄스 박사님 첫 비행기가 곧 착륙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었습니다. 네, 준비되었습니다. 기적을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텐트 안 스크린에는 드론 영상이 떠 있었어요. 활주로가 바다 위에 길게 드러난 모습이 은빛 리본처럼 보였죠. 멀리엔 작은 어선이 점처럼 떠 있었고 그 위로 비행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스크린을 주시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 머리 위를 지나치더니 바퀴가 내려오고 아름다운 자세로 활주로 위에 툭 하고 착륙했었어요. 그 소리가 마치 커다란 북소리처럼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어서 비행기는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활주로 위를 굴러갔고 이내 안전하게 멈춰 섰습니다. 작업자분들은 환호하며 손을 흔들었고 마을 사람들도 멀리서 손을 높이 들고 기뻐하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이 현실이 되었어요. 바로 그 순간 마을 아이들이 활주로 옆 플랫폼에 모여 있었습니다. 과거엔 배가 끊겨 병원에도 학교에도 못 가던 그 아이들입니다. 조민수 할머니께서 손녀 미나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고 계셨죠. 이 선생님, 어부님, 그리고 마을 시민들 모두가 함께 박수치고 있었어요. 장관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울릉공항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바다 위에 세운 1500m 활주로는 30개의 케이슨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주민 여러분의 안전과 희망을 담은 결정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한민국 만세, 울릉도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2025년 5월 15일 울릉공항에서는 첫 시험 비행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기적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현실도 있었습니다. 당초 2026년 개항을 예정했지만 여러 돌발 변수와 안전 검증 과정을 거치며 2028년 상반기로 개항 시기가 연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장관님과 엔지니어님은 더 안전한 활주로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충분히 투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었죠.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가장 중요했기에 그 결정은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시험 비행 후 저는 활주로 위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콘크리트 표면이 여전히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고 바다 너머 절벽 위 소나무 숲이 그림자처럼 따라왔어요. 저는 활주로 끝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도전 정신이 만든 기적의 현장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더 이상 고립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늘길을 통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30개의 케이슨 1500m 활주로 첫 비행기의 툭소리. 울릉도 사람들의 희망과 생명을 담은 기적이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개항은 2028년 상반기. 그날이 올 때까지 이 활주로는 희망의 상징으로 빛날 것입니다.
해가 기울어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잔잔하게 부서지고 있었고 활주로 라이트가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저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다가 헬리콥터 착륙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머릿속에는 하나의 문장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불가능이란 한순간의 두려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기적은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열정과 과학적 협업, 그리고 주민들의 믿음이 만든 울릉공항 기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울릉공항은 30개 케이슨 중 18개가 바다에 뿌리 내리고 1500M 콘크리트 활주로 포장도 70% 이상 마친 상태예요. 지난 5월 15일 첫 시범 비행에서는 모든 안전기준을 완벽히 충족해 바다 위의 활주로가 단순한 꿈이 아님을 증명했죠. 원래 2026년 개항을 계획했지만 더 꼼꼼한 기상안전 검증과 설비 보강을 위해 2028년 상반기로 개항 시점을 연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이 조정되었지만 그 무엇보다 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불가능하다던 세상의 시선이 이제는 기적이라 감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높은 절벽과 거친 파도를 넘어선 이 활주로는 어제의 불안이 오늘의 희망이 되고 곧 더 많은 꿈을 싣고 날아오를 날개가 될 거예요. 울릉도 주민들은 다시는 고립되지 않고 여러분도 더 이상 이곳을 작은 섬이라 부르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 바닷길 위에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기적의 순간들을 저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꼭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지역과 느낀 점을 남겨주시면 그 좋아요가 나비효과가 되어 지역으로 좋아요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사연이 채택된다면 더 큰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인생감동극장의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큰 감동을 만들어가 보세요.